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좌를 맡은 장호영입니다. 여러분이 3D 프린터로 드론을 만들게 될 텐데요. 예, 저랑 차분히 따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부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 모터 홀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게 쿼드 X라는 드론인데요. 요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보드 받침, 배터리 고정 설계, 다리 설계, 구조 강화, 그 외 심화로 나눠져 있고요. 예,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면 그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드론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드론이 무거우면 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성도 있지만 그래도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델링 실력과 여러분의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델링 실력은 여러분이 좀만 마음을 먹으면 제가 이제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은 독학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걸 전체적인 걸 보고 좀 노력을 하면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는 드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아마 X5E라는 모델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부품이 메인보드하고 그리고 모터 홀더 쪽, 그 다음 배터리, 프로펠러 쪽만 좀 보면 전체적인 거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를 받았을 텐데요. 물론 다른 부품도 중요한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는 이미 제가 만들어 온 건데 좀 이따 좀 더 보여주겠지만 이걸로 하면 그냥 다 모였으니까 이 메인보드죠. 이거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전기가 닿지 않게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아마 다 측정해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제가 사이즈를 불러주기는 하지만 뭐 자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측정하면서 직접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장치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고무줄로 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펠러 있고 프로펠러 만들 때 여기 보세요. 굉장히 저는 최소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사이를 굉장히 가깝죠. 이게 당연히 부딪히면 안 되겠죠. 부딪히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요. 물론 멀게 해도 되는데 멀면 이제 몸체가 커지고 커지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모터 홀더라고 부르는데 모터를 끼워서 기어박스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요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터 홀더라고 부르죠. 따로 좀 빼놨는데 요거예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모터도 끼우고 프로펠러도 끼우는데 얘를 안정적으로 고정해 줄 수 있느냐가 드론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칭에 맞춰서 요거 모터 홀더만 잘 끼워주면 무겁지만 않으면 다 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고정하는 부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고정하려면 구조가 참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모터 홀더 부분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추천해요. 여기 뭐냐면 팅커캐드라고 하는데요. 구글에서 팅커캐드라고 검색을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아마 학생들 중에도 이거 써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이나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해주기 바라고요. 전 지금 로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첫 화면 여기 팅커캐드 아이콘을 눌러서 첫 화면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아마 로그인 절차가 있을 거고요. 전 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그냥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자인 누르고 3D 회로도 있고 코드 블록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3D 파트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 15페이지니까 엄청 많이 써요. 이건 어제 한번 여러분 하는 거 보여주려고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결국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쿼드 X라고 해서 X자 형태인 드론을 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차차 얘기하겠지만 할 얘기 참 많아요. 이 모양 모터 위치만 바뀌지 않으면 모양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할 건데 팅커캐드를 혹시 해본 학생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혹시 팅커캐드를 좀 이게 뭐지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동영상으로 가서 이렇게 많이 있죠? 팅커캐드 관련해서 굉장히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보고 오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건 따로 이런 걸 도서관 같은 데 책도 있고 아니면 이 동영상으로도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조금 욕심을 부리면 더 멋있는 드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로그인 했다 치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건 좀 밀어 놓을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잠시만요. 여기서 만들기. 예, 요거 누르면 새로운 게 3D 디자인이 되겠죠? 클릭하면 이렇게 모눈 종이 같은 게 보이는 게 기본 화면이고요. 처음에 할 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거부터 하세요. 왼쪽에 보면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이거 어떨 때는 영어도 아닌 것 같고 뭐 스페인어 같은 느낌도 나는데 여기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전 영어로 드론 오늘이 5월 24일 0524라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 엔터 쳐주면 요 이름으로 나중에 파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그대로 두면 굉장히 뭐 이상한 이름으로 내 파일이 저장돼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하던 고기로 돌아가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에서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는 게 첫 번째 전 이제 들어온 요기 했는데 이것도 해볼까요? 2024 0524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 모터 홀더죠. 모터 홀더를 잡아주는 부분인데 이건 설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파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져오기로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기 클릭하고 여기 보면 2D나 3D 파일을 여기로 가져오라 그러는데 25메가까지 STL 파일을 우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STL 파일이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클릭하고 가져오겠습니다. 네. 요거, 네, 요거네요. 자, 여러분, 요 파일은 여러분 다 제공될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0.2, 3mm만 틀어줘도 이걸 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가져오기를 누르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파일입니다. 요걸 가지고 모터를 고정하기만 해도 드론 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심할 거는 팅커캐드 써본 학생들은 알 거야.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점 같은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건드리면 이렇게 커져 버리면 나중에 그 부품이 뭐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겠죠. 혹은 반대로 너무 작아져도 문제가 되겠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막 모여 있을 때 이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쪽을 잡고 이렇게 이동해야지 만약에 이런 걸 잡고 이동하면 우 이렇게 돼요. 그럴 때는 컨트롤 Z 혹은 여기 보죠. 요게 실행 명령 취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먼저 요거 회전을 좀 시킬게요. 근데 회전 시킬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요 화살표 이런 게 돌리는 건데 잘못 돌리면 이제 엉뚱한 축이 돌아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큐브라 그러는데 평면도를 클릭하면 위에서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투시뷰와 직교뷰가 있어요. 투시뷰는 원근감이 살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원근감이 있다는 얘기는 왜곡된 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거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같은 거라면 두 개가 똑같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버튼이에요. 근데 위에서 정확하게 딱 위에서 보는 걸로 바꾸는 게 굉장히 작업할 땐 편리해서 이걸 눌렀다 뺐다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이 직교뷰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근감을 없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인 거고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걸로 클릭을 하면
이 앞에가 커브 여기 뒤가 좀 작아 보여서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위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도면을 보는 듯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제 회전할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보이네요. 이게 뭐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가 요 테두리라 그러나요? 요 초록 아니 저 하늘색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22.5도씩 움직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90도를 만들기 편하고요. 혹시 뭐 좀 애매하게 돌릴 때는 밖에서 마우스가 요 그 파란색 테두리 밖에서 하면 1도씩 이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익숙한 사람들은 그걸 하면 되고요. 그게 조금 불편한 학생들은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복사라고 되어 있죠. 한번 클릭,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붙여넣기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얘도 회전시켜 볼까요? 이렇게 회전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잠깐 지우고요. 요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 대칭으로 이쪽에 복사 하나만 나비 복사라 그러냐 데칼코마니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여기 있어요. 요거 대칭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복사를 해주고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반대로 뒤집을 때 회전을 해서 해도 되는데 여긴 요걸 클릭해서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반대로 바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막대를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요 상자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를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높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집 모양 클릭하면 기본 뷰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좀 볼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참고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 키죠.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이동도 되고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도 됩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이게 원근감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맨 밑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원근 뷰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조금 왜곡된 그 원근 뷰가 원근이 있는 뷰로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회전시킨 다음에 이 녀석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많은데 밑에 있는 요 그 흰색 네모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검은색 네모는 한쪽으로만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려는 건 치수를 정확하게 넣어볼게요. 요거는 드론과 드론을 연결해 주는 그뭐 팔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론과 드론이 아니죠. 그 모터와 모터를 연결해 주는 팔에 대한 건데 이거는 제가 152로 하겠습니다. 왜 152로 하냐면 뭐 최소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작게 하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크게 하면 뭐 크게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출력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커지면. 자, 그래서 이 사이즈가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이 사이즈예요. 여러분 제작을 해보면 뭐 조금 더 크게 할지 작게 할지는 아마 금방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 사이즈로 이쪽 파트를 10을 넣겠습니다. 이 10에 대한 것도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완성된 거 보면 요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인데 나는 뭐 8 정도 하겠다. 그럼 더 가늘어지겠죠? 그러면 가늘어서 좋은 점은 가벼워지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잘 부러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 기준값으로 10을 할 거고요. 조금 더 크게 조금 작게는 여러분 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높이인데 저는 이걸 기본값 5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기본값 5로 하겠습니다. 높이를 할 때는 여기 클릭하면 상당히 약간 떠 있는 요 흰색 네모를 클릭하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혹은 제가 했듯이 숫자를 이렇게 클릭하고 파란색 상태에서는 지우지 않아도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5도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더 두껍게 해서 1구 넣는다. 그것도 괜찮아요. 혹은 4를 한다? 글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 값으로 5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본 모습으로 가고 딱 붙이는 요 직교뷰로 들어간 다음에 요 끝에다가 얘를 정확하게 붙여야 되는 게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 맞추기가 이 프로그램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면 뭔가 딱딱 붙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일종의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 스냅이라고 그러나요? 자석처럼 붙게 해줬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게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드 스냅이 1로 돼 있죠. 아마 다 1로 돼 있어서 1mm씩 모는 종이 한 칸씩 움직일 거예요. 혹시 뭐 잘못 건드려서 0.1로 하면 이 사이를 살짝 이렇게 사이사이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나중에 미세 조정할 땐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 1로 해놓고 딱, 딱 이렇게 맞추면 이게 정확하게 20mm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칸이 차지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중심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위에 다섯 칸, 하나, 둘, 다섯 칸 정확한 중심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 도와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단에 보면 이렇게 깃발처럼 생긴 정렬이라고 된 게 있는데요. 클릭하면 이런 동그란 뭔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 중심으로 하면 이게 다 같이 이동해 버립니다. 미리 보기도 보여주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걸 찾아야 돼. 이쪽으로 가 있네요. 요게네요. 요걸 클릭하면 잠깐 이걸 연습용이니까 잠깐 치우고 할게요. 다시 할게요. 그럼 요걸 클릭하면 중앙으로 딱 모아줘요. 정확하게 중앙을 맞췄어요. 근데 만약에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겹쳐져 버려. 지금 원하는 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실행 취소 한번 누르고 그리고 문제는 요걸 여기에 딱 붙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딱 붙이기가 생각보다 이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좀 복잡해서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위아래 중심 여기 맞아 회색이면 다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빨간색 막대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아래 움직일 수 있어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로 한 칸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 칸만 더 들어갈게요. 탁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팅커캐드 프로그램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겹치는 것도 이 팅커캐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겹쳤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한번 제대로 확인하려면 요 모터홀더 쪽을 클릭한 다음에 솔리드 클릭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투명을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꼭 확인을 해주세요. 간혹 가다가 위에 요게 없는 학생이 있어요. 요걸 위에 접어놓으면 이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혹시 접힌 학생들은 풀어도 되고요. 혹은 접힌 상태에서 요 색깔 있는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구멍은 누르지 마세요. 구멍 누르면 없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걸 잘라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칸이 살짝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잘못 건드리면 흩어지기 때문에 묶어줘야 됩니다. 묶어줄 때는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있는 그룹화라는 걸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면 그룹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룹은 두 개 이상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 그룹화 누르면 한 가지 색으로 바뀔 거예요. 색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투명을 빼고 좀 예쁜 걸로 해볼까요? 여기 사전 설정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도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해놓을게요. 이제 이쪽이 남았네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개를 정렬을 해야 되겠죠. 벌써 가운데 중에 딱 맞았나요? 그럼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흩어집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Z 하거나 다시 작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살짝 겹쳐져야 되니까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여기 이렇게도 겹쳐진 게 보이는데 확실하게 위해서 아까처럼 솔리드 투명을 살짝 누르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또 마찬가지로 그룹화를 해서 합쳐주겠습니다. 자, 지금 투명한 게 또 돼버렸는데 투명을 빼고 색깔을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근데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되면 드론 제작하기 한 30%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회전시켜서 하나 더 복사해야 되겠죠. 지금 요 X자 모양을 만드는 게 기본이라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기능에서 알려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컨트롤 C, 컨트롤 V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학생은 그냥 해주세요. 혹은 잘 모르면 아이콘으로 여기에 있는 복사 한번 붙여놓을게요. 약간 벗어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벗어나 있어서 정렬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야. 자, 이렇게 하고 회전시켜 볼게요. 자,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일단은 X자 모양은 지금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처음에는 더하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45도 돌려서 X자를 만들게요. 이 중심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전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위로 붙어버려요. 지금 그게 아니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흩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그룹화를 시키면 네, 한 덩어리가 돼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뒤로 가기를 해서 네, 처음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있죠? 여기서는 이거는 뭐 나름 고급 기능이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버튼인데 이건 딱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이게 두 번 누르면 두 개 복사가 되는데 이건 제자리 복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해볼게요. 한번 탈까? 예, 번쩍했죠. 이거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 이미 두 개가 복사된 상태로 겹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겹쳐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클릭을 한 서너 번 하면 서너 개가 겹쳐 있어서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번쩍했죠. 이렇게 돌리면 왜 밑에 있지? 왜냐면 제자리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더 쉽죠? 자, 두 개 중에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좀 이따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하나를 좀 복사를 해서 다른 데 좀 치워 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좀 이따가 쓰기 위해서 옆에 좀 치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전을 좀 시켜야 되겠죠. 아니 하지 않죠. 일단은 그룹화를 시켜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X자 형태로 만들려면 여기에서 45도를 돌리면 자,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죠? 예, 똑같을 겁니다. 지수가 똑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H자 형태 혹은 좀 다른 형태 모터 위치만 맞으면 돼요. X자인데 요 안에 있는 X가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스키처럼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 X자 만드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였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볼까요? 첫 번째 게 모터 폴더 설명했고 저 쿼드 X 설계했는데 이제 보드 받침 설계를 안내해 드릴게요. 보드 받침 설계는 여러분 보드 다 가지고 있죠? 한번 꺼내볼까요? 자, 보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드가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리고 보드 설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어려운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이즈도 알아야 되고 여기 보면 선생님 저기 나사로 이렇게 고정했는데 사실은 나사로 고정하는 게 제일 좋죠. 어떤 사람들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혹은 뭐 본드로 붙이기도 하는데 드론을 제작할 때 또 중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그 정비성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본드로 붙이거나 뭐 3D 펜으로 붙여버리면 나중에 정비하려면 이렇게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정비하기 좋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모터나 프로펠러 쪽이 많이 망가지는데요. 그거를 뭐 구조적으로 안 망가지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손쉽게 이렇게 착탈하거나 혹은 납땜 같은 거 없이 그냥 팍팍 할 수 있는 이런 걸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이즈를 좀 재놨어요. 자, 보드 보면 이 가로 세로가 이렇게 42mm, 32mm. 참고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밀리미터입니다. 센티미터 아닙니다. 요 사이즈고 그리고 구멍 간격 제가 쟀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찾아낸 게 구멍이 약간 길쭉한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은 좀 가깝고 이쪽은 좀 멀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17mm, 34mm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폼 양면 테이프라고 해서 한 1mm 정도 되는 두꺼운 테이프가 있어요.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드론을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거 다 나와요. 폼이 아니죠? 폼 양면 테이프. 여러분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도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약간 두툼한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드 밑에 보면 그 납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꾸 뭐 튀어나온 게 많아요. IC 칩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걸 일반 양면 테이프로 붙으면 다 떨어져요. 근데 이런 두꺼운 걸로 하면
당연히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약간 높이를 만들어서 붙이면 뭔가 이렇게 책상 다리처럼 칩들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폼 양면 테이프들이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한 재질이라서 충격 흡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드론의 진동을 약간은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진동이 너무 보드에 전달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설계를 해서 하면 그것도 여러분 드론을 PR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드론 그 제작하는데 보면 그 드론 보드를 고정하는데 그 밑에 그 고정한 그 나사 밑에 고무로 된 댐퍼라 그러냐? 그런 게 들어가서 진동이 너무 보드에 과도하게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품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말고 더 재밌는 재질을 안다면 그런 걸 한번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하려면 이제 나사 고정이죠. 나사 고정을 하면 장점이 정비가 좀 쉬워져요. 당연한 얘기겠죠. 폼 양면 테이프 막 뜯어내고 고장 나거나 불량 나면 다 뜯어내니까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나사 고정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참고로 요거는 보드인데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가장 쉬운 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차차 조금씩 더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드 사이즈가 얼마였죠? 자, 42, 30이면 보드를 그냥 일단 양면 테이프로 붙인다고 생각하고 가장 쉬운 형태로 해볼게요. 자, 사각형 여기 상자를 가져온 다음에 조금 돌려볼게요. 돌리고 원근감을 조금 줄게요. 그리고 여기 긴 쪽을 42mm, 짧은 쪽이 32mm, 그리고 높이는 일단 저를 따라주세요. 2mm로 그냥 할게요. 이 높이는 사실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얇으면 뭐 크게 힘 받는 파트가 아니라서요. 참고로 요 X자 드론 요거는 뒤집은 상태로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있는 상태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3D 프린팅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닥이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드론을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 밑에 막 서포트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뒤집은 상태로 제가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거 뒤집어서 그 위에다 보드를 중간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가운데로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무게 중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회색으로 됐으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죠. 자, 이 상태로 자, 백업을 조금 해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좀 치워놓을게요. 나중에 다른 형태를 좀 안내할 때 쓰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그룹화를 시키면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이건 뒤집은 상태로 있는데 만약에 원래대로 간다면 나중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드론이에요. 여기에 모터 홀더 들어가서 프로펠러 돌고 여기 위에 보드를 그냥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인다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날아요. 이렇게 날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 나, 이게 착륙하거나 뜰 때 배터리는 보통 밑에 집어넣는데 배터리 충격받아요. 배터리가 이렇게 착륙을 쿵 하면 배터리 충격받기 때문에 참고로 드론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알죠? 충격에 되게 취약합니다. 물론 뭐 좀 쿵 한다고 팍 터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충격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제 만들 텐데요. 배터리 두께를 한번 측정해 보시겠어요? 배터리가 두께가 한 10mm, 11mm 정도 나와요. 그러면 다리 길이가 최소한 그거보단 더 커야 되니까 저는 15mm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다리는 저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로 주로 만들어요. 물론 다른 거 써도 되지만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원통인데 원통 맞나요 한글이? 예, 원통인데 크기를 저는 요 팔 굵기랑 똑같게 10. 자, 키보드 탭 누르면 이렇게 옆으로도 이동합니다. 이렇게 10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본 높이가 아마 20일 거예요. 근데 요거 20을 그대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요 기본적인 팔의 높이가 5니까 15가 나오더라고요. 뭐 더 길게 하면 이렇게 더 길게 해도 됩니다. 근데 3D 프린팅의 특성상 이렇게 길면 이게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3D 프린팅 우리가 하는 그 적층식 FDM 프린터는 한 층 한 층 이렇게 쌓기 때문에
층간 결합이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걸 만들면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럼 긴 걸 튼튼하게 하려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눕혀서 하면 돼요. 근데 눕히면 원인 같은 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세우면 원인 같은 게 잘 나와서 좋은데 모양은 예쁜데 잘 부러지고, 눕히면 원이 잘 안 나오니까 못생기지만 튼튼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정확하게, 이거 너무 길죠? 전 돌아가서 20으로 맞추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4개를 이렇게 붙일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고급 기능을 쓸 텐데요. 자, 복사할게요. 하나, 둘, 셋 더해서 이렇게 대충 한번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삐뚤삐뚤하면 그래도 날긴 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정확하게 딱딱딱딱 놓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서 본 모습 직교로 한 다음에 대충 한번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위치에 적당하게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얘를 정확하게 요 위치에 맞출 수 있기 위한 상자를 하나 잠깐 가져올게요. 이 상자 용도는 좀 이따 지울 겁니다. 어떤 용도냐면 위치를 잡아주는 용도예요. 자, 이거를 대충 적당히 중심에 놓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하면 치수가 82, 84이니까 제가 한 80 정도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자 크기를 80, 80으로 맞춰요. 그리고 이 드론 본체는 잠깐 옆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기능이 정확하게 모서리에다가 정렬을 시킬 건데요. 이거는 팅커캐드에선 다소 고급 기능에 해당해요. 자, 해볼게요. 자, 요걸 정확하게 여기 딱 맞출 거예요. 딱 이렇게. 근데 딱 맞추는 게 마우스로 해서 실력 좋은 학생들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정렬 기능 써볼게요. 자, 요 2개만 선택해야 됩니다. 요 2개. 요거는 선택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정렬. 그리고 빨간색을 한번 클릭하면 빨간색을 기준으로 그냥 클릭하면 이게 2개 같이 움직이는데 빨간색이 안 움직이게 돼요. 지금 한번 클릭하면 빨간색 기준, 한번 클릭하면 해제되는 건데, 클릭하면 빨간색 기준. 그러면 이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딱 붙었어요. 자, 됐죠? 자, 3번 더 할게요. 이 2개를 클릭, 그리고 정렬. 자, 빨간색 클릭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 여기 하나, 그리고 요거 했죠? 클릭하면 정확하게 붙었어요. 제가 실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실수는 이런 경우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여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실행 취소 누르고 다시 이 2개만 선택, 정렬 기능, 그리고 빨간색 한번 누르고 끝에 이렇게 맞았죠. 자, 마지막 여기 이것도 정렬 누르고 빨간색 클릭, 그리고 모서리. 그럼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색은 필요 없죠. 이제 치우고 요 4개가 정확하게 이제 나름 정렬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얘를 그룹화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룹화 시킬게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그룹이 됩니다. 그럼 하나 클릭하면 다 선택이 되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정렬을 시키면 중앙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자, 다리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맞춰졌습니다. 자, 빨리 그룹화 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